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증시 소식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핫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어떤 뉴스나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현재는 주가에 즉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어떤 극히 일부지만 어떤 뉴스들은 조금 더 길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극소수는 굉장히 구조적인 조정의 트리거가 돼서 조금 더 길게 영향력을 미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알면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짚어본 주식망고의 주간 핫이슈. 네, 첫 번째 소식은 퀄컴과 애플이 극적으로 화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 소식이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일단은 소송 뭐 퀄컴이랑 애플이랑 했는데 그 먼 나라 얘기잖아요.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번 주에 가장 핫 이슈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가 난 이후로 퀄컴의 주가가 주간 기준으로 40% 정도 올랐어요. 개급등? 네, 급등의 강도가 굉장히 셌고요. 그래서 이 퀄컴이 속해 있는 주요 지수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잖아요.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 지수가 주간으로도 4% 정도 상승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 관심이 더 생길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퀄컴과 애플의 소송은 되게 오래된 이야기고 저도 예전에 한번 한두 번 기억했다가 까먹었던 소식인데요. 일단 2017년 1월에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애플이 퀄컴에게 너네가 너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2017년 1월이니까 2년 정도부터 2년 정도 쭉 진행이 돼 왔던 소송이고요. 한 30조?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이 걸려있는 그런 소송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짠 하고 해빙 무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서 소송이 또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퀄컴이라는 회사, 그 지난 시간에 반도체를 기본적으로 분류할 때 제품별 분류, 회사별 분류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퀄컴이라는 회사가 나왔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공장은 없고 이렇게 설계만 하는 회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퀄컴이 이 퀄컴입니다. 일단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자면요. 애플이 퀄컴과 같이 일을 하지를 못해서 사실 퀄컴이 생산하는 그 모뎀 칩, 통신과 관련된 모뎀 칩을 애플이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애플이 소송을 걸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거래를 한 업체를 찾다 보니 인텔도 있었고 삼성전자도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인텔과 추가적인 여러 가지 계약이나 아니면은 5G 관련돼서도 개발에 대한 이슈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인텔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신 모뎀 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퀄컴이 기존에 제시했던 것만큼의 속도나 수율이 나오지 못했다라는 뉴스들도 종종 나왔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삼성에서도 5G 5G 폰이 나왔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근데 애플은 최근 기사 검색해 봤을 때 한 2021년. 그러니까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이쯤에 이제 5G 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들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애플에서 5G 폰이 늦게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무조건 삼성전자나 중국 쪽 입장에서 좋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찝찝한 부분이 왜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핸드셋 관련해서는 정말 글로벌 리더 기업이잖아요.
애플이 먼저 어떠한 기술을 적용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렌드 리더로서 애플이 먼저 하게 되면 다른 회사들도 후발적으로 더 개발하고, 네, 애플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공고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기술이 소비자에게 확산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이슈가 5G 폰 입장에서는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퀄컴과 다시 극적으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5G 폰과 관련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021년이 아니라 2020년 이런 얘기가 종종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통신 모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도 뭐 RF 관련해서도 올랐었고, 그리고 장비주들도 좀 올랐었고,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에 5G를 내걸었다는 풍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소식 중에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인 ATMA가 중국과 거래를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것 같아요. 이제 배경에는 미국에서 이제 중국 기업과 거래할 때 조심해야 하는 뭐 기업 리스트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장비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사실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미국의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사실 속도가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또 요런 조미료가 첨가된 것 같아요. 국내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삼전이나 한익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하이닉스가 조금 반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건기식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이 연초부터 좀 신고가를 기록한 회사들이 많았어요. 저도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늦어버렸어요. 너무 아쉬운데 일단 줄여서 건기식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이 17일 날 경제활력대책회의, 뭐 주식 관련 뉴스는 열심히 읽기는 하는데 뭐 이런 회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회의에서 이제 건기식과 관련된 규제 완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전에도 판매는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사전에 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고 절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생략이 돼버린 거죠. 판매가 굉장히 용이해졌다. 그리고 백화점이 전국에 뭐 35개 정도 되고요. 뭐 마트가 또 굉장히 수가 많죠. 이렇게 판매 채널이 크게 확대가 되었고 용이하다라는 측면은 사실 매출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기식이 올해 많이 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죠. 뭐 신제품도 좋았고 판매량도 좋았고, 그리고 또 개별주 장세라는 측면에서 좀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건기식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뉴스가 발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 반영됐던 부분은 이제 좀 반영이 다 끝난 상황인데, 사실 건기식을 좀 살펴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한 9%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그리고 판매 채널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기업들의 수치가 좀 좋아지는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봤을 때도 관심은 여전히 필요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중국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중국에서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정책을 내걸었어요. 소비 진작과 관련돼서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부분인데요. 일단 기아차가 저도 보다 보니까 4월 기준으로 월간 기준으로 한 20% 정도 올랐더라고요. 현대차는 사실
좀 많이 미미한 편인데 기아차가 좀 많이 올랐고 자동차 섹터는 사실 이제는 이익이 주가 시총에 과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줄이자면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뭐 뉴스나 또는 뭐 애널들 보고서를 보면 연평균 실적 성장률을 지난해보다는 높게 보는 자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국내외적으로 자동차에서 신차 출시 모멘텀이 있었죠. 뭐 펠리세이드, 소나타, 뭐 국내도 있고 이제 해외에도 현대기아차에서 이제 신차 모멘텀이 진행이 중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또 중요한 매크로는 환율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냥 미국 달러랑 우리나라 원화랑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또 원화와 또 신흥국 달러와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 관계를 좀 살펴봐야 자동차에 대한 환율을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은 항상 보면 어려워요. 정답도 없고 해석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살펴봤을 때 약간 중립적이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환율에 대한 영향은 아주 나쁘지도 아주 좋지도 않다. 그냥 중립적이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만일 중국에서 정말로 자동차와 관련된 판매 지표가 좋아진다면 어차피 지금 검색을 해보면 현대차 그룹이 중국과 관련된 공장들이 구조조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재고도 높은 상황이고. 근데 약간 이제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신차 교체가 일어날까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중국의 배기가스 기준 자동차와 관련된 기준이 뭐 1국에서 6국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부의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이제 3국부터는 신차로 교체 시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해시에서 배출 기준으로 이 3단계 이하의 자동차가 대략 60만 대 정도 있는데 60만 대 중에 48만 대 정도가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동차 교체 주기에 대한 배경으로 좀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일에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주를 본다면 기존에는 뭐 화장품, 면세, 여행, 카지노, 의류 막 요렇게 소매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봤었는데 이제 거기에 자동차도 추가돼서 봐야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경제지표 관련돼서 독일 쪽에서 3월달 심리지표가 좀 개선됐다라는 발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중국은 사실 3월달에 발표된 대부분의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이미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초부터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한다라는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가 크게 약해진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주된 이유는 사실 유로존의 경기 둔화 영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로존에서 가장 핵심인 제조업 국가가 바로 독일이고요. 근데 독일의 경제 지표가 많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서 사실 유럽 쪽에서 기댈 만한 부분은 중국인데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럽 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중국과 그 독일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을 조금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월 달에 IF 헤드라인이라는 지수가 있나 봐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지수가 있었구나. 근데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심리 지표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선행성이 있는 거죠. 심리 지표라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6개월 내에 처음으로 반등했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나름 의미가 있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로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고 사실 5월 20 며칠 정도에 그 유럽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주목하고 있는 일정인데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독일에서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주간의 증시를 점검해보는 핫 이슈 코너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핫 이슈와 함께 업종에 대한 이야기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망고였습니다.